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사주명리 TV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은 원숭이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55년생 69세 갑일간에 개수대운에 와 있죠. 개수대운에 69세에 와 있어요. 개수대운은 67세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71세까지 5년간 운이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24년도는 갑진년이 되는 거죠. 개수대운이면서도 이게 정인이 되잖아요. 또 24년대는 간목이 비견대운이 되고 진토가 편인대운이 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개수대운이면서 정인인 어떤 문서 또 공부 뭐 어머니도 되겠죠? 어머니도 살아 계신 분도 있고 돌아가신 분도 있겠죠. 거의 돌아가셨은 분들이 더 많죠.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 어떤 문서와 공부에 대한 어떤 일을 한다는 거잖아요. 공부를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뭐 문서라는 거는 부동산에 관련된 거 뭐 아니면 그 뭐예요? 그 어떤 서류 계약 같은 거 어떤 그런 거겠죠. 계약 이런 거. 근데 이럴 때는 조금 내가 어떤 사람들에 비해서 질투하고 욕심을 조금 많이 낸다고 그랬잖아요. 질투, 욕심. 그러니까 남이 뭐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 좀 그런데 남이 뭐 잘 되면 배 아프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다라는 것보다는 남이 뭐 10평짜리 아파트를 샀으면 나는 11평짜리라도 꼭 기어이 사야 되고 예를 들어서요. 그리고 뭐 남이 자동차를 뭐 3천만 원짜리 샀으면 나는 3,100만 원짜리 꼭 사야 되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월등히 더 잘해야 되고 좀 그런 생각을 조금 많이 하게 돼요. 그래 않으면 내가 아니면 또 어머니가 그런 마음을 쓸 수도 있고요. 또 여기에서 보면 이제 남편도 이런 마음을 쓰기도 합니다. 남이 이게 남편이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질투 욕심을 내면서 비교하는 마음 같은 거 그런 걸 좀 쓰기도 해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내가 항상 돈이 들어오는 형태가 사업을 하건 뭐 직장 생활 할 수도 있고 집에서 놀 수도 있고 주부일 수도 있겠죠. 남편이 가져다 둔 돈이 항상 내가 쓸 돈만 들어와요. 쓸 돈만. 그러니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쓸 돈만 필요한 돈만 들어오거든요. 그러면서도 또 이때는 내가 질투도 하고 뭣도 하고 남편이 할 수도 있고 내가 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또 이제 앞 대운이 갑인대운이거든요. 아니 갑신대운이거든요. 이 갑신대운하고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운에서 보면은 내가 정신적으로 좀 그 인격 수양이 하는 어떤 인생 공부라고 할까? 그러니까 뭐 15년 살 것을 다른 사람은 15년 사는 인생을 나는 90년 사는 인생과 같은 어떤 인격 수양하는 운이기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럴 때 공부가 많이 됩니다. 인생 공부가 굉장히 많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만약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혹시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은 사업이 되면서 돈이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어느 정도 시기점이 되면은 그 돈이 다 나가는 운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을 약간 벌었으면 더 욕심을 내지 마시고 내가 조금 힘이 될 때는 할 수 있지만 더 욕심을 내지 마시고 더 늘리지 말라는 거죠. 현재에 만족하라는 거죠. 더 이제 사람이 돈이 들어온다 생각이 들면은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에 대해서 뭐 나는 이걸 사놨는데 여기서 돈이 저 부동산 값이 올라가서 나는 또 더 하나를 사겠다 이런 욕심이잖아요. 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죠. 어차피 그러면 더 나간다는 거죠. 이게 언뜻 번 것처럼 느껴지지만 언젠가는 그 돈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그걸로 만족을 하시고 더 어떤 것을 더 확장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왜냐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제가 일일이 다 이야기해 줄 수는 없잖아요. 가는 운이 있잖아요. 이런 또 남은 운들이 있고 또 가는 운들이 있잖아요. 그 운들에 비하면은 그 어떤 관제수? 관제수가 겹치기도 하거든요. 관제수가 겹친다는 것은 어떤 법문제에 봉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부동산을 어떤 사람 말 믿고 샀는데 거기가 잘못된 그 개발이 안 되는 뭐 땅이었다던가 예를 들어서예요.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법과 연결된 다른 사람과 싸워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소송 문제가 또 생길 수도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부동산을 또 이제 물론 이제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지금은 조용히 있는 것에 만족을 하고 살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또 24년도를 보니까 내가 이제 사업하는 사람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 의해서 그 뭐라고 할까 조금 정신적으로 굉장한 스트레스 그러니까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가 봉착이 되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요. 아까 여기서 이런 거 조심하라 했잖아요. 제가 좀 전라도 말을 씁니다. 내가 운이니까 돈이 이렇게 대운이 보면은 돈이 들어오는 운이거든요. 돈이 들어오는 운인데 그래도 또 남을 그 뭐라고 할까 시기 질투 때문에 쓰지 말아야 할 돈까지 쓰는 경우도 생겨요. 왜냐면 내가 남한테 잘 보여야 돼서 그래서 돈을 쓰는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남편분이 그럴 수도 있고요. 남편분이 그래서 어, 남편분이 남에게 그 뭐라고 해야 돼? 내가 잘 보이게 내 자존감을 위해서 그러니까 가오라 하죠. 가오 때문에 그 돈을 빚내서 또 쓰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잘 보여야 하기 때문에 뭐 옷도 사야 될 것이고 뭐 여러 가지겠죠. 그런 거는 이제 모르겠는데 여튼 그 환경에 맞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4년도에는 이제 이런 어떤 문제에 봉착할 수 있으니까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나도 좀 스트레스를 받을 일이 좀 생기겠다. 스트레스. 특히 이제 내 형제간이나 친구, 뭐, 어떤 지인들, 뭐, 그런 사람들한테 좀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래도 운이 좋은 편인데, 내 형제지간에나 뭐 그런 지인들한테, 친구들한테 좀 어떤 문제, 시비 구설이나 어떤 소송 문제, 여하튼 집안에 뭐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뭐 아플 수도 있겠죠. 아파갖고 뭐 어떤 사건 사고도 일어날 수도 있겠으며 여하튼 형제지간한테 조금 친구나 그런 분들한테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 내일이 아니니까 어쨌든 조금 괜찮은 건데 그래도 내 형제지간 만약에 친형제지간의 일이라면 좀 스트레스도 많이 받겠죠. 그리고 내가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될까? 나도 몸 건강 관리를 해야 되겠죠. 왜냐면 남편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을 수도 있어요. 남편이 하는 모습이 꼴보기 싫어서. 그러니까 그 모습이 정말 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었을 때는 그러니까 내 생각과 다른 남편이 행동을 한다면 좀 꼴보기 싫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내가 스트레스를 좀 받을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아니면 만약에 직장에 다니신 분이라면 직장 동료 때문에 또 직장 동료와의 어떤 시비, 구설수 아니면 또 내가 그 자리를 들어가기 위해서 어떤 경쟁을 해야 된다거나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럴 때는 조금 자중을 하시고요. 어떤 시기, 욕심, 질투 그런 걸 하고 있나 안 하고 있나 내 마음 그러니까 내 생각과 내 말과 행동을 한번 뒤돌아보는 시기점이 되는 운이다. 그래서 나를 통찰해라. 나를 통찰하고요. 절대 어디다 더 이상 투자를 안 하고 현재에 만족하는 삶을 사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은 대운이 그래도 좋은 운이기 때문에요. 나는 괜찮은데
또 다른 사람들도 잘 되었으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내 경쟁하는 어떤 대상이 대인관계에서도 내가 의심하는 좀 그런, 그러니까 내가 의심하는 것도 있고요. 대인관계에서 내 남편이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을 믿지 못하는 어떤 의심을 하는 그런 계기도 되기도 합니다. 너무 안 믿어도 문제지만 너무 또 의심을 하게 되면 내가 병이잖아요. 그래서 나의 문제를 뒤돌아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68년생 57세 남자분이시고요. 여기도 간목일간에 또 57세 경금 대운이 와 있네요. 경금은 평관이 되죠. 평관. 그리고 간목은 비견대운이 되고 또 편제대운이 되죠. 그러면 항상 평관과 비견과 편제와 관계된 어떤 일들이 생기겠네요. 물론 사람 살아가는데 모든 일이 생기죠. 근데 여기 이 평관과 비견과 편제에 대한 더 두각이 된다는 거죠. 평관은 남자인데 자식이 되겠죠. 또 직장과 관련된 일, 또 내 명예와 관련된 일, 뭐 승진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감투도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쵸? 그리고 또 비견은 내 직장 동료나 뭐 형제나 친구, 뭐 지인, 동업자도 되겠죠. 사업자에게는 동업자. 또 편제는 재물도 이게 횡재돈도 돼요. 횡재돈, 아버지, 재물, 여자. 뭐 부인도 될 수도 있고 여친도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이런 것들과 관계된 일이 더 두각이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다 시에 따라 틀리다는 거 아시죠? 근데 이제 제가 이 일가증 봐서 나오는 이제 그걸 보고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고요. 또 이제 시에 그 어떤 시에 맞는 사람도 있고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시에 따라 조금 어떤 게 달라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기에 맞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평간대원이면서 경금대원에는 어떤 현상들이 생기냐면 남자분이시잖아요. 남자분은 한 번쯤은 욱하는 것도 있을 수도 있잖아요. 사람 살다 보면은 그쵸? 근데 이때는 이제 5년간이잖아요. 5년간. 그럼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곧 퇴직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지만 퇴직을 명예롭게 퇴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를 잘 넘겨야 돼요. 왜 그러냐? 나도 모르게 이제 그 만약에 직장에서의 내가 어떤 사람을 동료를 더 좋아하고 이 동료는 싫어하는데 이 싫어하는 동료가 이 내가 좋아하는 동료에게 좀 안 좋은 행동을 했을 때 내가 또 의리랍시고 혹시 또 그 사람을 폭행하는 일이 생긴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폭행을 했는데 거기에 내가 그 휘말려 가지고 좀 같이 또 안 좋은 모습을 보인다거나 그런 언어도 폭력이죠. 언어도. 그래서 어떤 폭행 사건이 생길 수도가 있거든요. 뭐 여기서도 그럴 수도 있지만 밖에 이제 뭐 술 마시러 나갔는데 옆에서 시비를 내가 기분이 안 좋아했는데 시비를 걸었어. 근데 거기에서 내가 또 욱하는 마음에 혹시나 또 싸움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5년간은 폭행 사건을 좀 조심해라. 직장에서든 밖에서든. 그럼 혹시 또 아들이 그럴 수도 있겠죠? 혹시 아들이 밖에 나가서 아니면 어떤 직장에서 그런 일들을 또 펼쳐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아들도 조심해야 되고 나도 어떤 폭행 사건에 휘말리지 않도록 내 마음을 가다듬고 조금 그 마음 성찰을 조금 하셔야 되겠죠. 그래야 내가 직장 생활에 명예롭게 또 퇴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거든요.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운에서 이제 여기서도 이것도 운이지만 또 다른 기문으로 보면 운으로 보면 내가 어떤 사람의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어떤 경쟁, 뭐 시비, 구설 이런 거에 또 휘말릴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모습이냐면 나도 모르게 이 시비에 걸려들어서 아까 여기서도 폭행 사건이라고 했지만 거기서도 어떤 그
좀 법과 관련된 일, 관제수, 크게 관제수를 가지고 가는 형태가 돼요. 내가 직접적인 거는 아닐 수도 있지만 내가 거기에 휘말려서 내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직장에서의 어떤 잘못된 그 뭐라 그럴까? 내가 승진을 해야 되는데 누가 방해를 놓았다든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에 의해서 내가 또 이제 안 좋은 모습을 내가 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절대 엮이지 않도록 이거로 한 5년 질량의 법칙에서 5, 6년은 더 조심해야 되겠죠.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업하는 사람들도 이런 데 엮이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동업자하고 사업을 했는데 동업자가 재물을 좀 뭐 따로 빼돌렸다던가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소송 문제 생길 수도 있고 또 이제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또 더 웃기는 건 뭐냐면 혹시 혼자라면 혹시 혼자시라면 뭐 그러니까 여친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여자를 하나를 가운데 두고 남자 둘이서 싸우는 게 그런 형상고 그래서 여자 때문에 재물 때문에 엮인 어떤 폭행 사건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관제수 그런 법과 관련된 일들 올 수가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내가 이 운을 모른다면 그런 일이 펼쳐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운을 들었다면 나는 그걸 행하지 않기 때문에 운을 바꿀 수가 있겠죠. 행하지 않기 때문에 듣고 행하지 않을 것이니까. 그래서 개운을 한다는 것은 내가 이런 운을 알았을 때 내가 조심해야 되는 거구나 해서 자기가 조금 자중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개운이거든요. 어떤 내 마음가짐 그런 걸로 인해서 내가 운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운을 모르면 못 바꾸겠죠. 근데 운을 알면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조심, 여자 때문에 조심, 재물 때문에 조심. 그럼 내가 어떤 데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죠? 투자를 해버렸다면 이제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는 투자할 때도 조심해야 되겠죠. 내가 이런 데 휘말리지 않으려면 투자를 잘해야 되겠죠. 요즘 주식 그 유튜브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애널리스트들이 뭐 이 주식을 사야 된다, 저 주식을 사야 된다 이렇게 그 주식 안에 보면 어떤 토론에 보면은 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내가 잘못해서 욕하잖아요. 근데 또 그 회사를 욕하기도 하죠. 그러면 안 돼요. 왜냐면 내가 그 사람들 말 믿고 행동을 했을 때 그게 잘못되어진 걸 알았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식 공부도 자기가 열심히 해서 자기가 정말 된다라고 생각했던 회사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애널리스트들이 정말 조금 그 자기 이득을 위해서 또 개미들을 또 잘못되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걸 믿는 것이 우리 자기 자신이 잘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로 인해서 내가 이제 자기 환경에 맞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 제가 목소리가 조금 감기가 아직 덜 나와가지고요. 목소리가 되게 안 좋아요.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이때 이제 운에는 내 권리도 뺏기고 직장에서 혹시 내 권리도 뺏기고 다른 사람이 또 내 자리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직장 생활을 좀 더 잘해야 되겠죠. 정직하게 또 내가 그 주변 직원들에게 더 잘하고 상사에게도 더 잘하고 그렇게 해서 내 권리가 뺏기지 않도록 또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겠죠. 그리고 24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어떤 그러니까 뭐 부하 직원일 수도 있고 위 상사일 수도 있고 어, 이러 이 상사일 수도 있고 이런 직장 동료에게 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내가 만약에 상사가 이 일을 시켰는데 그게 불법적이야. 근데 그 불법적인 걸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잘리지 않으려고 했잖아요. 했는데 거기에 내가 휘말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셔야 되고요. 내가 운이 조금 안 좋은 운으로 흐르기 때문에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좀 내가 자중을 많이 하고 여자 조심하고 재물 조심하고 또 다른 사람 말 그 고지고대로 들으면서 하시면 안 되고요. 내가 지혜로운 방법으로 자꾸 처신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을 많이 해줘야 되는데 조금 조심해야 할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한번 이런 것도 생각해 보시고요. 아시겠죠? 자, 80년생 45세 여자분이시고요. 을목일간이시네요. 을목일간에 45세 말대운 오화대운의 말에 와 있죠. 오화는 식신이 되겠죠. 그리고 24년도는 겁재와 진토는 정제가 되겠죠. 그러면 식신과 겁재, 정제, 그러니까 친구, 형제, 뭐 동료, 지인, 또 재물, 또 일, 자식과 관련된 일이 더 부각이 되겠죠. 그럼 오하대운이면서 식신대운에는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은 항상 이제 현금 거래가 안 되고 카드 거래가 되는데요. 내가 현금이 부족해요, 항상. 내가 집도 있고 뭐 아파트도 있고 뭐 부동산도 많은데 많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없는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유난히 현금이 돌지 않는다. 그래서 카드를 많이 쓰게 되는데요. 또 이제 어떤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또 이럴 때는 그래서 부도가 날 수 있다. 왜냐면 내가 이 돈을 막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팔지도 못하고 그렇게 해서 그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직장인 같은 경우는 직장에서 또 이제 그 뭐라 그래요? 업무가 추진이 잘 안 된다거나 잘못하면 내가 아파서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다거나 또 남편이 직장을 그만둘 수도 있겠죠. 남편이 아파서 그럴 수도 있고 좀 이제 그 직장에서 업무를 잘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이제 이런 앞으로도 45, 46, 47세까지는 적어도 이혼해 오면은 자식이 또 그 말 안 들어서 속 썩여서 내가 그 자식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정신적으로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예민해지니까 신경이 굉장히 이럴 때는 조금 조심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잘못하면 우울증이 올 수도 있거나 또 내가 약까지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 펼쳐져요. 약이라 해서 우울증이 심하면 조심해야 되겠죠. 근데 그런 약이보다는 어떤 우울증 약이라든가 아픈 약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먹게 될 수도 있겠다. 좀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기 때문에 이럴 때는 좀 마음 공부를 하시는 것도 어떨까 싶기도 하네요. 마음 공부. 왜냐면 내 자신이 좀 뭐라 그래요? 굉장히 다혈질이거든요. 다혈질.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이 성격 때문에 내가 좀 이제 더 예민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좀 어떤 일이 또 펼쳐지냐면, 다른 이제 또 이것도 대운이잖아요. 근데 또 다른 대운으로 보면은 여기다 이제 쓸 수가 없으니까 어, 내가 어떤 재물을 벌려다가 큰 돈이 깨지는 운이거든요. 큰 돈이 나가는 운이다. 나가는 운. 이제 이게 뭐냐면 인성을 극하는데요. 인성이라는 건 어떤 부모도 되고 어머니도 되겠죠. 또 이게 문서도 되고 어떤 공부도 되고 어떤 부동산도 되겠죠. 어떤 사회적인 내 위치도 될 것이고
근데 이런 게 이제 깨진다는 거죠. 이게 내 사회적인 위치에서도 조금 좀 사람들에게 조금 좋지 못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어머니한테 좋지 못하는 행위를 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이럴 때 인성이 깨지면 어머니한테 함부로 하는 거죠. 함부로. 부모님한테 함부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하면 내가 이런 부모님한테 내가 보였던 행동들이 내 자식이 내 자식이 또 나에게 하는 행동 똑같이 하거든요. 내가 부모한테 했던 행동을 자식이 나한테 똑같이 하면서도 내 자식한테 스트레스 받죠. 말 안 듣는다고. 근데 내가 하는 행위를 자식이 똑같이 한다는 거 그거 조심해야 되겠죠. 그래서 똑같은 일을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자식한테 받고 있다는 것,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한테 잘해야 되겠죠. 부모한테. 자식이 그걸 꼭 똑같이 하거든요. 자식이 안 봤다 해도 내 모습에서 그걸 자식이 알게 돼요. 저절로. 에너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잘해야 되겠죠. 부모한테. 그래야 자식한테 뭐 내 말을 안 듣는다든지 너는 왜 부모 말을 이렇게 뭐 무시한다는 둥, 뭐 부모에게 왜 이렇게 행동한다는 둥 자식을 뭐라 하지 않겠죠. 내가 잘 보여야 자식도 나한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식을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자식 탓을 하면 안 되고 아 내가 잘못된 행위를 통해서 자식이 배워서 나한테 하는 행위구나 하고 깨우쳐야 돼요. 지금은 깨우칠 수 있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조금 안 좋은 모습으로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조금 내가 지혜로운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내 인성을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여야 되지 않겠나. 내가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내 자아 성찰을 해야 되겠지요. 이런 걸 통해서 이 운을 잘 극복해야 된다. 그리고 직장에서도 혹시 일하기 싫어하는 어떤 모습, 업무에 대한 추진력이 잘 없다던가, 업무를 잘 파악하지 못한다거나 이런 일이 나도 모르게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꾸 업무가 진행이 안 된다거나 중단이 된다거나 그런 형상국도 생겨요. 내가 일하기 싫거든. 안 되니까. 그러면서 남 탓을 많이 하거든. 그러면 안 되겠죠. 현재 내 우운에서 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남 탓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직장에서 정말 내가 업무 파악을 잘 하고 있는지 한 번쯤 되새겨 보고요. 또 자식에게 정말 내가 잘 하고 있는지, 내가 부모에게 어떠한 모습을 행동을 했기에 자식이 나한테 이런 모습을 할까 한 번쯤 생각해 보고요. 이게 자아 성찰이라 하죠. 지금은 이런 운이에요. 그러면 또 이제 24년대 운들이 내가 아프거나 어떤 직장 변동이 있다거나 잘못하면 사표 쓸 일이 생길 수도 있다거나 남편이 그럴 수도 있어요. 24년도 대운도 그렇지만 24년도 운도 조금 좋은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내가 정말 자아 성찰해야 돼요. 다른 게 다 필요 없어요. 항상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 모든 것에 감사하지 못하는 행위에서 오는 형상국이잖아요. 우운에서 오면 나도 모르게 끌려가요. 그래서 마음 공부를 하지 않으면 자기 자아 성찰을 하지 않으면 계속 그 우운에 휘말리게 돼 있어요. 그 우운에 휘말리게 되면은 정말 그 안 좋은 운일수록 더 크게 나쁘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운을 작게라도 좀 어, 줄이고 싶다면 자아 성찰을 해야 된다. 절대 남 탓 안 됩니다. 모든 게 내가 만들어 놓은 현상이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현상이 지금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현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어떤 누구도 바꿔줄 수 없어요. 오로지 자기만이 바꿀 수 있어요. 자기만이 자아 성찰해서 내가 이랬구나 하고 깨닫는 순간에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운이 내가 공부해야 될 시기점이구나. 자아 성찰할 공부 좀 해야 되겠죠. 그게 지혜로운 모습이고 앞으로 운이 좋은 운으로 바꿀 수 있도록 가야 되는 그 개운이라고 하죠. 개운. 어떤 기도를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어떤 저기 누가 해줘서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바꾸는 거니까.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래서 좋은 개운을 할 수 있도록 자아 성찰 꼭 하시기 바랍니다. 자, 92년생 33세 여자분이시고요. 무토일간에 지금 현재 대운이 32, 33 인목대운에 와 있죠. 인목대운은 편관에 되겠죠. 그리고 24년도는 인목대운이나 간목대운이나 똑같죠. 아니, 간목세운이나 편관세운이고 또 진토는 비견대운이 되죠. 그래서 관과 또 비견과 관련된 일이 더 두각이 된다는 거죠. 관은 여자에게는 직장도 되지만 남편도 되죠. 남친도 되고 남편 없는 사람 남친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고 승진도 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근데 시에 따라서 어떤 시를 받았냐에 따라서 이거 되고 안 되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상생활에서 더 두각이 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경우는요. 편관대운에는 인목대운 되게 빠르게 바빠요. 뭔지 모르게 바쁘게 살아가는 운이다. 아마 이게 이제 직장 때문에 더 바쁠 수도 있고 남친 없는 분은 남자친구 만나러 다니느라고 바쁠 수도 있고 뭐 그렇겠죠? 그리고 이게 결혼운도 됩니다. 결혼운이요. 남편감을 만나서 결혼하는 운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럴 때는 어떤 남자친구 없는 사람은 남자가 와서 결혼할 사람이 나타난다. 아니면 이제 직장 다니면서 이제 대운이 그렇다는 거예요. 대운이요. 직장 다니면서 또 그 어떤 승진할 수 있는 어떤 운이라던가 아니면 그 어떤 직장 변동, 자리가 변동이 된다거나 변동. 이게 업무가 바뀐다는 거죠.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겠다. 근데 이제 혹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남자와 함께 결혼 안 해도 지금 현재 남친과 또 어떤 자기 친구의 뭐 남친과 비교하는 어떤 마음이 생기거든요. 절대 하지 마세요. 그런 것들을 조심해야 돼요. 결혼을 하더라도 조심해야 돼요. 남과 비교하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그런 말투나 행동이나 생각을 해서도 안 됩니다. 그걸로 인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때 결혼을 했는데 34, 35, 36 이때 혹시나 또 뭐 그런 것 때문에 또 말다툼에 의해서 서로 이혼한다는 소리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시댁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말도 하지 마세요. 왜냐면 내 운이 편관대운에 와 있기 때문에 내가 조심해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나도 좋고 너도 좋은 모습이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고 나만 살고 너는 죽어라 이런 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조심하셔야겠죠. 몇 년? 지금 이 운이 지나갈 때까지 36, 37세까지 적어도 질량의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운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이걸 모르고 계속 그런 행동을 한다면 어쩔 수 없이 그런 관제수가 오겠죠. 이럴 때일수록 내가 운을 개운을 시키는 것은 내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에 따라서 이 운을 바꿀 수 있겠죠.
그러면 어쩌면 좋겠죠. 그리고 또 혹시 승진을 하게 된다. 예를 들어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승진을 하게 된다. 이럴 때는요, 또 이제 내가 그 위에 직원들에게 좀 잘해야 됩니다. 왜냐면 내가 직원들에게 잘못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자꾸 위에서 바라볼 수 있고 직원들이 바라보고 말하는 어떤 형태가 보입니다. 이게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죠. 지켜보고 있다. 그러면 나를 지켜보고 있는데 내가 행동을 잘못했어. 그러면 이 운에 이게 사표수도 되거든요. 운이 지나갈 말쯤에.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사표를 내고 나와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고, 혹시나 지금 남친이 없는 분들은 또 남자친구를 만나며 또 어떤 걸 봐야 돼요? 그의 부모의 인성을 보셔야 되겠죠. 정말 어머님이 아버님한테 잘하는지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잘하는지 그런 인성을 조금 봐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막 결정하는 것보다는 또 부모가 이렇게 이제 근데 좀 이런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부모가 이게 좀 독이다. 독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나에게 조금 그 뭐라 그래야 돼요? 나에게 좀 도움이 안 되는 거? 도움. 그러니까 부모가 말을 함부로 한다거나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모가 조금 안 좋은 생각을 한다거나 뭐 따진다거나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남자 만나면 쓰겠어 저런 남자만 그 돈 많은 남자 만나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조금 그런 것을 좀 하지 않겠나. 이게 그 사람의 인성을 보지 않고 어떤 그 재력을 본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럼 뭐 물론 이제 딸 생각해서 그러는데 또 이제 우리 그 부모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상대방 부모가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부모님의 인성을 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24년도에는 조금 내가 아무리 대운이 그래도 지금 좋은 대운이 들어왔다 하더라도 24년도는 또 1년이라는 운이 또 흘러가잖아요. 대운도 있지만 세운도 따라갑니다. 그래서 이 1년 동안에는 자꾸 남하고 싸우는 일이 생겨요. 남하고 싸우는 일, 말다툼, 시비 이런 것들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조심하셔야겠죠. 왜냐면 특히 직장에서의 모습, 밖에 남자와 관련된 모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안 좋게 나한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1년 동안에 조금 어떤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차라리 마음 공부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 이 마음 공부라는 게 나를 그 자아 성찰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고 또 어떤 생각을 하는가. 그래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정적인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는 것은 현상으로 오는 거잖아요. 내 눈앞에 현상으로 딱 인생이 펼쳐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좋은 긍정적인 생각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까 남자 비교하지 말라고 했고 또 남자의 그 만나더라도 그 부모를 꼭 남자가 하는 행위 그 인성 같은 걸 좀 봐야 되고 이런 것을 조금 내가 염두에 두지 않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운이 왜냐면 이 운만 딱 있는 게 아니고 지나가는 운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개운을 해라. 개운이라는 것은 내가 이 1년 동안에 조금 이런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되겠죠. 참으라는 게 아니고 화가 나면 내가 이런 직장 동료한테 솔직히 말해서 이런 모습이 나에게 이렇게 비춰졌는데 이게 굉장히 기분 나빴어 라고 풀으라는 거죠. 풀어라. 그래야지 더 이상의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그리고 솔직해져라. 솔직해져. 그리고 척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조금
내가 공부해야 될 어떤 거. 그리고 본래 또 남의 비밀을 잘 지켜주는 사람이거든요. 누가에게 말 함부로 전하지 않고 그렇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그 뭐라 그래. 항상 내가 우두머리가 되려는 어떤 습성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어, 그, 깔 본다거나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겠죠. 자기 모습을 조금 자아 성찰해서 오늘 이게 지금 되게 운이 대운에선 좋아요. 근데 1년 운이 조금 조심해야 된다. 근데 대운이 계속 오는 건 아니잖아요. 또 지나가면 다른 운이 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또 이 말의 대운에서 또 다른 일이 또 생기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딱 이 올해 33세만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아셨죠? 자, 2004년생 21세 남자분이시고요. 젊은 남자죠. 자, 병화일간으로 태어나서 기토 상간대운에 와 있네요. 그리고 다음 대운이 정인대운이 되죠. 그리고 24년도는 간목의 편인대운이 되면서 또 화생도 식신대운이 됩니다. 한참 공부할 때죠. 공부할 때고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뭐 직장 생활 할 수도 있죠. 졸업하고 뭐 알바할 수도 있고 그냥 놀 수도 있고 다 틀리겠죠. 자기 환경에 맞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상간대운의 기토대운이면서 상간대운에는요. 내가 이제 머리를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내가 기술 기법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이러면서 이게 상당히 재를 생하잖아요. 그래서 재라는 건 남자한테는 뭐가 있죠? 여자잖아요. 여자, 재물. 그래서 여자와 재물과 그러면 뭐 젊으니까 알바 뭐 직장 생활 하고 싶은 거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어떤 마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거 있다가 여자친구 사귀어서 그런 마음들이 또 작용을 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여자 욕심, 재물 욕심 이런 것들을 좀 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런 것들에 지금 왜냐면 법과 관련된 이게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게요. 이게 그거는 잘 모르겠어. 뭔지는 모르겠고 뭐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이때 뭐 곤모술수로 머리를 잘못 써가지고 좀 그런 일이 생길 것인지 아니면 다쳐서 그냥 그 어떤 민원 그 민사 그런 걸 해야 되는지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운동하다가 다쳤다던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법과 관련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내 하는 일에 법과 관련된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그래서 법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 났는데 그 뭐라 그래요? 그 어, 어떤 경찰관이 뭐 그쪽 그 교통사고 낸 사람에 의해 그 뭐라 그러지? 그보다가 음 그쪽에서 돈 받고 일 처리를 잘못해 준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가 다시 법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칠 수 있다거나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혹시 이럴 때는 내가 나도 모르게 18, 18이 막 나와요. 18, 18. 그래서 유혹짓거리 뭐 이런 것들. 왜냐면 성질이 굉장히 성격이 급하거든. 불같은 성격이거든요. 잘 하면서도 한 번씩 성질 낼 때 되게 불같아요. 아주 그냥 여자가 도망갈 정도로 불같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꼭 18, 18이 막 욕 같은 게 나오기 때문에 함부로 내가 말을 잘못
뱉어내서 그걸로 인해서 또 이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주변과 어떤 대인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히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제 이럴 때는 이 대운이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떤 자꾸 사람들과 대인관계가 싸우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형태거든요. 경쟁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물론 다 경쟁인데 유난히 더 그런 현상들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뭘 하면서 살면 좋겠어요? 운동, 어떤 운동 그런 운동을 하면서 살아가면 좋겠죠. 뭐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적으로 운동을 계속 한다거나 아니면 아예 운동선수가 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경쟁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런 것들을 하면서 살아가면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 권투 선수 같은 맨날 싸워서 맞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또 대운의 자체에서 지금 이 대운도 있지만 또 다른 대운도 있거든요. 거기에서는 20세까지 계속 돈이 나가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부모 지금 여기 대원에서 부모 덕이 있잖아요. 근데 이 대원에서는 자꾸 부모가 이제 그, 좀 뭐라 그럴까. 도움이? 여기선 도움이 되는데 여기선 도움이 안 돼. 왜냐면, 나를 좀 이렇게 이렇게 좀 부드럽게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성향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 그래서 좀 그런 부모와의 조금 관계가 그렇다. 그리고 많은 지출이 되고 나가 지금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노력 한 배로 해서 내가 성과를 이룬다면 나는 세 배로 해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세 배로 해서 성과를 내야 되는 그런 운들이다. 그래서 조금 많이 힘들었겠다.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앞으로 또 21세 올해부터 21세기 때문에 이런 또 대원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런 대원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내 자리,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자리, 내 그 명예, 또 내 그 자존심 이런 것들을 그 현재 그 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차지해서 들어오는 겨?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선생님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딱 차고 들어와서 그 사랑을 뺏기는 형태. 또 뭐 아버지한테 내가 사랑을 받았었는데 다른 형제한테 뺏기는 형태. 이렇게 뭐 직장 지금 생활한다면 내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와서 그 자리를 차지하는 형태. 이런 형태가 돼서 내가 자꾸 손재수가 일어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싸움하는 것보다는 나도 모르게 이제 탓을 하게 되고 화가 나고 막 그렇잖아요. 자꾸 일이 안 되니까 기분이 나빠지고 자존심 상하고 나를 자학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되게 힘들잖아요. 살아가는 모습이. 이럴 때는 자꾸 부모가 격려를 해줘야 돼. 격려. 많은 격려와 사랑이 필요로 해요. 이 아이에게는. 그만큼 자존감을 좀 세워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 너 할 수 있어. 괜찮아. 뭐든지 잘할 수 있어. 네가 한 만큼 노력한 만큼 꼭 그 나중에 성과가 올 거야. 올 거야. 너 할 수 있다.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부모가 해줄 수 있다라면 이 아이에겐 굉장히 많은 힘이 되거든요. 많은 힘이 된다. 몇 년간, 한 7년간 조금 더 바라봐주고 부모로서 부모가 이걸 본다면 부모가 더 사랑을 많이 주셔야지 이 아이가 이 운을 잘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너는 이것밖에 못하냐? 내가 투자한 만큼 이것밖에 못하냐? 자꾸 한다거나 너 어떻게 할래? 막 자꾸 이렇게 자꾸 투박한다거나 막 뭐라 한다거나 하면 이 아이는 자존감이 완전히 꺾여서 조금 그렇겠죠? 살아가는데 되게 힘들겠죠? 힘든 운이 왔을 때는 부모가 많이 이 아이를 이렇게 또다가 주고 힘을 낼 수 있는 긍정의 말을 많이 해주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이 아이가 운을 잘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갑진 새운에도 보면은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해요. 고생. 내가 노력한 만큼 자꾸 뭐가 잘 안 보이니까 고생을 굉장히 많이 하고 그게 스트레스로 와서 나중에는 에이, 때려치울까 하지 말까 막 이러면서 자꾸 자기를 뭐라 그래요? 자학한다? 그런 일들을 하거나 아니면 아파버린다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그 잘못된 행동을 한다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부모가 이거 본다면 이 아이에게 정말 정말 힘이 되는 말을 많이 해줘라. 그리고 혹시 이 아이 21세 남자 그 청년이 본다면 이런 운에 와 있기 때문에 아 내가 조금 더 힘을 내야 되겠구나. 내가 더 노력하면 세 배 노력해야 된다고? 그러면 난 네 배 노력 한번 해보자. 힘들어도 죽어도 한번 해보자. 이러다 보면 운이 내가 언젠가는 항상 나쁜 운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운이 계속 있기 때문에 좋은 운에는 그게 더 빛을 바라보고 그 빛,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일반 선수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된다거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금메달 딴다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현상고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어, 이 학생도 아니 그 청년도 자기 자아를 그 자존감을 좀 높여서 조금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또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